안녕하세요. 라라골프 에라입니다. 김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골프의 지평을 넓히자라는 주제로 시리즈를 이어오고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어떤 주제로? 골프와 글쓰기. 글쓰기. 카페에 글들을 많이 쓰잖아요. 네. 많이 올라오죠. 네, 많이 올라오고 이제 뭐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게 이제 뭐 좀 도와주세요부터 시작해서 자기 일상적인 골프 라운드의 경험들, 자랑질, 실패담, 이런저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그 저는 제가 몇몇 분들한테 아주 글재주가 있으십니다. 좀 글을 좀 더 전문적으로 쓰시도록 하시는 게 쓰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드린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달을 보라니까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여간 내공도 깊으시고 또 식견도 굉장히 넓으시고 그다음에 글재주도 있으시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분이 어디다 글을 연재해 본 게 이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대요, 자기는. 그래서 자기 버킷리스트 중에 내가 골프와 관련된 글을 10개를 써야지라고 했던가? 네. 10개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나 할 일 다 했다 그러고 이제 안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호주에 계신 그 사라 누나님. 또 글을 제가 보기에는 그냥 글을 잘 쓴다는 거하고 글 맛이 있다는 거하고 글을 끌고 가는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얘기를 해보면 내용이 굉장히 좋은데도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잖아요. 말을 이렇게 스토리를 끌고 가는 힘이라는 게 사람이 있는 거죠. 네,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내용인데도 이렇게 장하고 지리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고저장단이 있고 막 확 땡겼다 밀었다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게 스토리를 끌고 가는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그런 게 굉장히 좋으셔서 글을 좀 써보시죠 했더니 반응은 뭐냐면 에이 제가 뭘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잘 쓰시기로는 우리 그 검심님 네. 아주 재밌게 잘 쓰시죠. 좋죠. 그 다음에 그분의 지식과 경험의 영역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그 온갖 해박한 그 야사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자동차, 검도, 무협지, 뭐 네. 술, 역사에 대해서 좀 쓰죠. 네. 통통도 글 맛깔나게. 아유 잘 쓰죠. 그 뭐 천재죠, 천재. 그러니까 뭐 하여간 같은 그 골프 뒤풀이 자리의 이야기잖아. 쉽게 네. 얘기하면 그냥 골프 치고서 뒤에 술 먹고 밥 먹은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사진과 글과 이모티콘과 이런 것들을 엮어가지고 그렇게 맛깔스럽게 정리를 해낸다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막 보는 사람이 그냥 웃음이 절로 나와요. 내가 막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이것도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7살 때 초등학교 1학년이 몇 살이에요? 8살인가요? 8살 때 이제 내일이면 아버님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낚시를 가기로 된 거예요. 근데 막 좋아가지고 이제 밤늦게까지 안 자고 개기다가 이제 겨우 잠이 막 들려고 그러는데 일기 쓰는 숙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기를 쓰다가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월 25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날씨 맑은 뭐 이렇게 막 개발세발 그리다가 아버지가 뭐 낚시를 가자고 해서 뭐 갑자기 아버지가 오셨는데 낚시를 가자고 했는데 이게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게 윈일인가 뭐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틀린 거죠. 이게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뭐 이게 웬일인가 이거를 쓰는데 웬이 잘 안 써져가지고 이제 이게 윈일인가 뭐 이렇게 쓴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잠이 얼핏 들었어요. 얼핏 들었는데 우리 누나하고 엄마하고 제가 막내니까 어머니하고 둘이서 이제 제가 쓴 일기 이제 잠자리 채우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누나가 이제 제 잠자리를 정리해 주다 이렇게 보고 제가 일기 쓴 거 이렇게 보다가 막 깔깔거리는 거예요. 어휴 이놈 자식이 이게 윈일이다가 뭐니 진짜 웃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둘이서 얼마나 귀여워서 그랬겠어요. 막 수다 떠는 게 들리는 거야. 나는 엄청 상처였어요. 엄청 초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제가 구구단 맞춤법이 지금도 구구단은 지금 되지만 구구단 맞춤법이 잘 안 돼가지고 유년 시절을 굉장히 고생했었는데. 하여튼 이게 웬일인가 이 얘기를 가지고 엄마와 누나가 나를 놀리는 걸로 내가 느낀 거야. 귀여워서 하신 말. 그냥 뭐 당연히 한 건데
그날 이후 저는 제가 글을 못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일기도 안 썼고요. 그날 이후 이게 초등학교 때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기를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 저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제가 이제 직원들하고 함께 일을 하면서도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이런 것들은 거의 사금을 캐는 심정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만한 재능이 보이는 거죠. 어떤 인간의 재능이라는 게 뚝 이렇게 보이는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고요. 그건 뭐 시대를 거스를 어떤 재능인 거겠지.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있거나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의 단초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봐야 그 속에 뭐가 하나 있는 게 발견이 되고, 그것도 잘 이렇게 키워줘야 되는 거지. 그거를 너 뭐 좀 해보고 너 이거 왜 이렇게 못해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날 있었던 일 이후에 저는 제가 어디서 대외적으로 글을 써본 적이 없어요. 메모는 했죠. 그러니까 뭐 적고 책을 요약하고 이런 건 했지만, 내가 대외적으로 했던 거는 정 할 사람이 없어서 대학교 때 유인물 좀 써본 거 하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뭐 되게 문구가 정해져 있는 거기, 선배들이 썼던 거기 때문에 그거 좀 뺏겨서 이제 뭐 하면 되니까 뭐 그걸 글쓰기라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고, 대외적으로 제가 글을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요. 그게 언제까지 계속됐냐면 45살까지요. 45살까지. 제가 요새 이제 카페에도 글 쓰고 책도 제가 6권을 냈거든요. 책을 6권 내고 카페에다 글을 쓰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편지도 한 1000통을 쓰고 뭐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잘 쓰진 않지만 글 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쓰면 되지 뭐. 누가 써달라 그러면 그래 컬럼 써달라 그러면 뭐 써주지 뭐. 이렇게 되는 정도까지는 왔는데 잘 쓰진 않죠. 하지만 골프와 관련된 이야기를 글로 좀 풀어달라고 하면 부담은 없어요. 그냥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베스트셀러도 내려시고 그랬는데. 있죠. 근데 45살까지 저는 글을 못 쓰는 사람이라고, 아예 그냥 웬만큼 쓰는데 안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아예 글을 못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저한테 이제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죠. 책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책을 낼 수밖에. 이건 제가 카페를 통해서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빚쟁이한테 몰리고 뭐 출판사에서 성금을 땡겨가고 뭐 이런 사건들이 막 생기면서 출판사에서 무지하게 쪼아대는 거예요. 왜 책 원고를 안 주냐 막 이러는데, 그냥 돈 줬는데 돈은 미리 받아 써버릴 거다. 그러니까 뭐 계속 이게 독촉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걸 한 3개월을 시달린 거죠. 빚쟁이 독촉하듯이 그냥 틈만 나면 전화 오고 문자 오고 막 이런 세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초 메모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원고를, 어떤 내용이, 왜냐면 제가 이제 프로들을 교육하느라고, 그 전에 하던 사업에 프로들을 교육하느라고 교육의 프로들 레슨의 문제점 1, 2, 3, 이렇게 이런 건 있었지. 이런 거는 꽤 양이 축적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좀 제 나름대로 대안에 대한 고민도 좀 있었거든요. 문제의식과 대안이 있었던 거지 글이 없는 거죠. 아예 없었어요, 아예. 근데 이제 뭐 하도 쪼아대니까, 하여튼 이 서점 출판사에서 저를 설득하는 게 뭐냐면, 이게 괜찮으니까, 이 메모들을 보니까 괜찮은 거니까 개발세발 써도 되니까 기초 원고는 써서 주라. 그럼 전문가 우리가 붙일게. 에디터들이 다 붙여가지고 다 손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맞춤법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거는 신경도 쓰지 마라. 전문가가 다 있다. 그러니까 그냥 하여간 좀 이걸 이렇게 단문으로 써 있는 거를 좀 이렇게 좀 풀어서만 써달라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디앤 루이스라고 저 삼성동에 있었잖아요. 거기 지하에 가서 책을 이만큼을 샀어. 뭐냐? 글쓰기에 관한 책을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글쓰기에 대해서 이제 막 공부를 했어요. 책을 막 몇 권을 봤어요. 근데 지금 이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How to Write인가? How to Write인가 뭐 하는 캐나다 여자가 쓴 책이 있는 거예요. 다른 책은 뭐 제가 보기엔 별로 감동이 없었는데, 이 여자가 쓴 책을 제가 딱 보면서 영감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1. 읽지 마라. 읽기가 쓰기를 망친다.
그러니까 자기가 글 쓰고 읽지 마라. 우리 이렇게 쓰잖아요. 저도 그랬고. 이렇게 막 글을 써. 이렇게 쓰다 보면 다시 올라가. 말 돼? 이러고 읽죠. 그리고 또 좀 몇 줄 쓰고 네. 다시 올라가서 또 읽고 말 돼? 그리고 또 쓰다가 또 읽고 이래서 글이 망쳐진다는 거예요. 읽지 마라. 그냥 쫙 써라. 그냥 쫙 써라. 이 여자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글쓰기는 글 쓰는 행위는 글쓰기는 좌뇌가 하는 게 아니다. 생각과 논리의 뇌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우뇌가 하는 일이다. 이거는 창조적인 작업이다. 그리고 이 여자의 주장은 뭐냐면 글이 글을 쓴다. 이게 잘 몰랐어요. 저는 글이 글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쓰면 그 글이 다음 글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마구마구 생각나는 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냥 그냥 우리 시쳇말로 네 꼴린 대로 써라. 그냥 읽지 말고 자꾸 일로 돌아가지 말고 그냥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쫙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섹시한 주장이더라고. 내가 처음 이런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어. 그래서 그래? 그리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맨날 뭘 편지 하나를 쓰더라도 연애 편지 우리만 쓰잖아요. 연애 편지 좀 쓰다 말았구나. 하여튼 근데 몇 줄 써놓고 또 올라가서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막 고치고 또 하고 하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써놓고 보면 막 마음에 안 들고 막 아침에 다 찢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을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주장 중에 굉장히 독특했던 게 제가 보기에는 읽기가 쓰기를 망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은 우리의 생각과 논리가 글을 쓰는 게 아니다. 글이 글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의 실천사항으로는 뭐냐면 종이에다 쓰는 사람은 그냥 쓰는 족족 가리면서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종이를 놓고. 보게 되니까. 보게 되니까 이렇게 가리면서 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종이를 백지를 하나 놓고 쓰면서 위를 가리면서 그냥 쓰라는 거예요. 그 손글씨를 쓰는 사람은. 그 다음에 자판에서 쓰는 사람은요. 자판에서 쓰는 사람은 모니터를 꺼버리라는 거예요. 보지 마라. 그럼 맞춤법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 출판사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맞춤법 띄어쓰기, 논리적 정합성, 맞춤법 틀리기, 이거는 좌뇌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돈 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의 논리적 전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 너의 생각을 원하는 거지. 이게 뭐 앞뒤가 맞고 안 맞고는 나중에 맞춰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쭉 써놓고 보니까 야, 이 얘기하고 이 얘기 좀 안 맞잖아. 그럼 좀 조정하고 이거 맞추고 뭐 하는 거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거는 전문가들이 많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 노동이다. 단순 노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딱 보고서 그럴듯한데? 오케이.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목차를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냈던 책이 내 안의 골프 본능이었어요. 본능. 우리 속에 골프의 어떤 원리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고, 이게 제가 쓴 내용 중에 이제 네 몸은 알고 있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네 몸은 골프 스윙 이미 할 줄 알아. 뭘 배우려고 그러니? 배울 필요 없어. 이게 이제 처음 저의 논지였던 건데, 내 안에 골프 본능이 있다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한동안 그 골프 스카이에서의 제 필명이 본능 골프였어요. 그거랑 본능 골프하고 좀 다른데, 아이가 본능 골프였어요. 근데 뭐 어쩌고 저쩌고 제목을 쫙 적었어요. 그다음에 소제목도 적었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그냥 페이지 수를 정했어요. 요거 3장, 요거 2장, 요거 1장, 요거 3장 이렇게 쫙 적었어요. 요거 만드는데, 목차 만드는데 한 2-3일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붙여놓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쓴다. 여기까지. 그래서 모니터는 자판에다 쓰니까 진짜로 모니터를 안 보고 그냥 시작 그러면 이거 3장 무조건 쓰는 거예요. 제목 딱 보고서 제목을 딱 적어놓고 내가 쓰고 싶은 얘기를 그냥 막 쓰는 거야.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열흘 만에 다 썼다는 거. 10일 만에. 이걸 10일 만에 다 썼어요. 물론 원고가 있었죠. 기초 원고는 있었죠. 그래서 이거 들쩍거려 가면서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이거 보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출판사에서 이걸 다 교정교율 봐가지고 하여간 다 자기들이 조정하겠다는데 개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요. 거의 제가 쓴 거를 교정교율만 봐가지고 책을 출판했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장황하게 왜 드리냐면, 글쓰기는 지금 이 캐나다의 그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재능이라고 하는 것
또 중요하겠지만 저는 쓰는 버릇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쓰는 버릇이다. 아 그리고 이 캐나다 여자분이 또 한 가지 한 얘기 제가 지금 생각나는데 요 얘기와 관계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서문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당신 뉴욕 타임즈의 컬럼리스트가 되고 싶냐? 그러면 오늘 당장 지금부터 컬럼을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유명해져서 나중에 컬럼 쓴다는 일은 안 온다. 네가 컬럼리스트가 되고 싶으면 지금 오늘 거기다 컬럼 올릴 양의 글을 써라. 그걸 계속 쓰다 보면 너는 컬럼리스트가 돼 있을 것이다.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가라고 얘기했을 때 글을 잘 쓰는 사람을 작가라고 그 여자는 정의하지 않고 오늘 글을 쓰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작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골프에 관한 글이라고 하는 게 글쓰기의 시작으로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소재가 분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속에 희노애락이 굉장히 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내가 뭔가 글을 쓰려고 하는데 막연하잖아요, 사람이. 뭘 글을 쓰려고 하는데 뭘 가지고 써야 되지? 라고 하는데 내가 기뻤던 일, 내가 슬펐던 일. 그러니까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는,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육화된 이야기가 제일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고 없이도 술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무슨 모임 같은 데 가서 막 사람들 떠들잖아요. 막 이야기에 꽃이 막 피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희노애락이 경험된 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원고도 필요 없고 그냥 막 밤을 새워서라도 얘기한단 말이지. 야, 그 오비가 나가지고 뭐 어땠는데 어떤 놈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막 스토리가 막 풀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얘기가 막 과장돼 이제 막 거리가 점점 늘어. 막 마창이 나가지고 뭐 사실은 그것도 아니고 이쪽으로 센 건데 뭐 마창이 오늘 너무 잘 맞았는데 뭐 마창이 나서 막 이 스토리가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소재로서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글쓰기의 시작으로서 골프 이야기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짧지만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카페에다가 그냥 뭐 이렇게 글 쓰고 하는 게 뭐 썼다 안 썼다 이러면 안 늘어요. 제가 보기엔. 저는 이 책을 냈을 때 글이 많이 늘지를 않고요. 이때는 정말 억지스럽게 글을 쓴 거고 제가 이제 글을 좀 쓰는 거에 이제 좀 글을 쓸 수 있겠다고 자신감을 가진 것은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지를 쓰면서부터였어요. 편지를. 얼마나 술 먹은 날도 있고 쓰기 싫은 날도 있고 막 감정이 복받치는 날도 있고 지친 날도 있고 뭐 비바람 부는 날도 있고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매일 쓴 거죠. 매일 1000일을 쓴 거예요. 1000일을. 그러니까 글 쓰는 게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내가 좀 글쓰기에 자기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재능이 있고 아니면 향후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한 10년 후에 내가 글을 쓴다는 건 굉장히 많은 지평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영역에서든 자기 비즈니스든 아니면 또 자기가 뭐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든 아니면 뭐 하더라도 뭐 농담삼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한민국에 책을 낸 자와 책을 안 낸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작가가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 나중에 자기가 무슨 강의를 하러 다니고 하더라도 책을 낸 사람과 안 낸 사람은 다른 거죠. 또 자기가 뭐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던 내가 내 전문 분야에서 일을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책으로 한 건 남기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건 굉장히 의미적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려면 글쓰기를 자기가 참 못하고 그러니까 난 글쓰기를 잘 못해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 45살 때까지 저는 글을 못 쓴다고 생각. 그게 50살이면 어떠냐 이거죠. 60살이면 어떠냐 이거죠. 앞으로 우리는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나이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지금 잘 쓰냐 안 쓰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적어도 내가 라운드 갔다 온 다음에는 뭔가 글을 쓰겠다라던가 아니면 매일 뭐라도 써야 되겠다라던가 뭔가 결심해서 꾸준히 10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10년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10년 후에 작가가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아니면 어쩌면 오늘 글을 쓰는 당신이 작가일 수 있다는 거죠. 하면 무조건 늘어요. 하면 무조건 늘어요. 내용이 좀 짧아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그 대신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A4 한 장. 왜냐면 뭐 어느 날 보면 정말 안 써지는 날이 있거든요. 제가 그 1000편의 편지를 쓸 때 제가 정했어요. A4 한 장으로 정했어요. A4 한 장.
그리고 저는 앞에 다른 사람의 책을 인용했어요. 왜냐하면 제 상상력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읽은 책, 또 신간서적 나온 거 이렇게 뒤척거리다가 어떤 문장이 하나 떠오르면 그걸 갖다 놓고 그걸 보고서 글을 썼죠. 그러니까 이 작가가 한 얘기와 내 골프적 상상력을 연관시켜가지고 제가 그냥 썼죠. 그런 형식과 내용도 자기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해서 나는 뭐 A4가 부담스러우면 그냥 A4 반장 10호 기준으로 해가지고 A4 반장의 글을 난 매일 쓰겠다. 근데 뭐 토요일 일은 애들하고 놀아야 되니까 월, 화, 수, 목, 금 아니면 월, 수, 금만 쓰겠다. 아니면 수요일 하루만 쓰겠다. 그걸 계속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계속 쓰는 게. 저보고 사람들이 제가 뭐 이렇게 뭐 골도 이런 거만 한자로 막 이렇게 써놓으면 선생님 뭐 그 서예를 어디서 배우셨어요? 개뿔 어디서 배워요? 그냥 쓴 거예요. 이걸 쓰면서도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10년 정도 붓을 가지고 놀면 좀 쓰겠지 뭐. 그 10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10년 해보겠다고 생각하면 관점이 달라지는 거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사진 얘기했을 때도 10년 찍으면 달라진다. 글쓰기도 10년 동안. 나는 저희 카페에 자기 이름 걸고 뭔가를 그냥 계속 연재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 계속 연재하는. 이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한 인간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양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기의 어떤 사고의 깊이를, 이게 읽는 것과 쓰는 것은 또 달라요. 그리고 쓰다 보면 읽는 게 달라져요. 그냥 허투루 안 읽게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쓸 거기 때문에 뭔가 읽는 게 남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어떤 이 성숙해가는 여러 가지 그 어떤 패턴이 있겠지만 요즘의 젊은이들은 훨씬 더 이제 이 순간적인 어떤 것 하잖아요. 근데 저희 세대, 그러니까 지금 이제 40이 넘은 어떤 세대들까지도 포함하면 제가 보기에는 문자 세대예요. 문자 세대. 이걸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린 교감하고 있고 공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글쓰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고 골프의 지평을 넓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글쓰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몇 가지 그 캐나다 그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잖아요. 잘 쓸 필요 없다. 매일 쓰는 게 중요하다. 매일 쓰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면 어떤 분이 글을 올리면 댓글을 막 쫙 달아놓으셨어요. 이거를 댓글로 쓰기 아까운 글들을 막 댓글로 달아놓으니까 그것도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요걸 조금 다듬으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글들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저희 이제 메뉴가 옆에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컬럼, 뭐 누구의 뭐 이 골프 이야기, 누구의 뭐 이거 쫙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컬럼 리스트가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얼마든지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본인 의사만 있다 그러면,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는 내가 원을 세워가지고 내가 365일 중에 300일을 내가 쓸 거야. 그러면 응원하고 서로. 그러다 보면 글이 늘고 깊어지고 하는 게 다 보일 거라는 거죠. 그런 분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을 응원해드리고 싶고, 또 제가 뭐 조금 경험이 있다면 좀 조언도 드리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가면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의 노력이 저는 우리 카페를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고, 그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골프가 이게 천박한 골프가 아니라 좀 훨씬 더 풍성해지는 그런 골프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골프 밖에서 골프를 보자. 예, 이상입니다. 예, 아무튼 지금 저희 카페에 사실 글을 올려주시는 회원님들이 꽤 여러 분 계시는데요. 오늘 뭐 규장 선생님 말씀 듣고 새롭게 글 쓰는 쪽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분들이, 회원님들이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